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만배 씨가 숨기고 있었던 범죄 수익 중에서 이미 동결시킨 800억 원 외에 최소 100억 원을 추가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조력한 인물 3명도 체포했다고 하는데 체포된 인물 중에는 쌍방울 전 부회장인 헬멧 남도 포함이 됐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김만배! 도망가지 마! 자, 어제 긴급 체포된 인물 방금 보신 헬멧남 최모 씨를 포함해서 모두 3명입니다. 동아일보 함께 보겠습니다. 김만배 구치소 마중 나왔던 헬멧맨,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3사람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모 씨, 전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이었고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출소한 날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중 나간 그 헬멧맨입니다. 쌍방울 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이기도 하고요. 성균관 대회 담당 부관장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화천대유 금고지기 역할을 하면서 비자금 수백억 원을 만든 그런 조성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바로 인테리어 업자인데 경기도에 김만배 씨 소유의 타운하우스가 있죠. 그곳에 62억 원 정도 하는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그곳에 인테리어를 담당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헬멧남, 헬멧맨 최모 씨입니다. 그는 최근에도 수상한 행적들을 보여왔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탄 남성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대장동 재판에 등장한다. 그런 모습들을 기자들이 많이 봤고 남욱 씨에게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군요. 꼬박꼬박 대장동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있고 중간에 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고 누군가와 통화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보고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휴정 때 김만배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남성이 대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전 쌍방울 부회장이었고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김만배 씨와는 20년 된 사회에서 만난 동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이 이 인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돈 세탁을 시도한 정황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 최모 씨, 헬멧을 쓴 남성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2월 김만배 씨가 최모 씨에게 20억 원을 송금했고 그해 6월에는 최 씨가 운영하는 B라는 회사에 30억 원을 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김만배 씨는 최 씨에게 30억 원을 대여금 목록으로 건넸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건네진 돈이 100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쌍방울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 돈들이 복잡한 세탁을 거쳐서 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에 좀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검찰은 하고 있고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최병민 의원께서? 지금 현재 뭐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김만배 씨와 저 최모 씨 사이에 돈 거래가 굉장히 의문의 돈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게 직접적으로 간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간 듯한 흔적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돈 세탁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최모 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뭐 대표도 지내고 부회장도 지냈잖아요. 거기다가 김성태 전 회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근데 쌍방울 그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뿐만 아니고 네. 배임, 횡령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이제 이른바 대장동 세력인 김만배 씨와의 연결고리가 이 최모 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중간에서 김성태
김성태 전 회장도 잘 알고 김만배 씨도 20년 지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일당과 쌍방울 그룹과의 연결 그 지점에 최모 씨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건대는 아마 최모 씨가 어떤 형식으로든 이 돈이 오간 그 여러 가지의 성격, 돈의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투자금인지 빌린 건지 변호사비 대납에 쓰기 위한 건지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검찰이 여러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지금 이번 체포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김용 씨랄지 정진상 실장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건 천화동이 1호가 누구 거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만배 씨는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화동이 1호가 배당받은 돈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470억을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돈을 함부로 빼갈 수는 없어요. 회사 돈이기 때문에. 근데 472억을 대출받아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에 의하면 그 최모 씨에게 20억, 30억, 30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었을까라는, 그것도 대출받아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이 지금 천화동이 1호가 과연 이재명 시장 측 거냐 당시에 아니면 김만배 거냐 유동규 거냐 지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돈의 흐름을 지금 검찰이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만배 씨가 저 최모 씨의 소개를 통해서 쌍방울과 관련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이사로도 많이 들어갔고 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또 쌍방울을 사회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또 법인카드 또 뇌물 받는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일부는 됐고 또 일부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이제 추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연 뭐 그런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떤 수사 상황을 보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김만배 씨를 압박을 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광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70억의 행방을 쫓는 게 검찰인데 저는 대국민 사기극 즉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이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게 470억의 조선 경위도 결국은 천화동인 1호에서 나온 수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의결권 있는 우선주 플러스 우선주를 활용한 50% 플러스 한 주를 이용해서 배당이 가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씨가 자기의 주식을 담보로 470억을 뺐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100억도 과연 김만배의 은닉 재산이냐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이미 작년에 470억 중에 100억 원이 쌍방울 시비를 매개점으로 해서 네. 이미 흘러 들어갔어요. 그게 변호사 대납 비용 아닌가 해서 근데 그 100억이 등장한 분양 대행업체 이모 씨, 토목 건설업자 남호 씨한테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돈을 정작 갚은 사람은 또 김만배가 변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찾아낸 게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돈이 270억 남은 건데 결국 이 돈이 결국은 김만배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돈을 빼서 시중에 이미 흘러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선거 자금으로부터 흘러갔다고 하는 게 또 이모 씨와 남호 씨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40억을 자기가 줬다. 그러면 이 돈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주변으로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나 유동규 본부장의 어떤 자백 이런 걸 통해서 중단이 된 상황이지 이 돈은 이미 시중에 풀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단정적으로 뭐 이재명 이 돈이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장동 일당이 어떤 민간의 수익 자체를 본인들이 나누는 과정들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정적인 게 아니고 아니, 검찰이 그러게-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식의 이제 뉘앙스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검찰이 이 탈탈 털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돈이 흘러간 자금들에 대한 입증을 못해요. 유동규 남욱과 김만배의 이 증언 자체가 부딪히고 있어요. 저는 보면 김만배 씨를 지금 은닉재산 최소 100억 있다 그 압박 자체도요. 남욱과 유동규의 말에 왜 부인하고 있냐, 왜 다르게 진술하냐라는 검찰의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탈탈 터는 부분들 보십시오.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재명 대표 지금 나오는 게 없는데 나올 때까지 인디안 기우제 하듯이 계속 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사의 방향도 보면 아직 확정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이 있을 거라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 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사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지 이 자체가 이미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좀 시청자나 국민들한테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방울 CB를 기점으로 이모 씨와 나모 씨가 등장했고 그리고 착한이 인베스트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착한이 인베스트가 대출을 받은 회사가 조국 사태 때 우리가 WFM이라는 회사의 코링크 에코티에서 등장하는 회사가 상상인 저축은행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고 결국은 착한이 인베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쌍방울의 회장이 김성태예요. 근데 그 100억이 돌고 돌아서 변제한 최종 목적지인 최종자가 김만배란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흘러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작업의 흐름에서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은 다른 패널이 하는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돼요. 왜 잘 들어야 하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흘러갔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검찰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흘러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패널 얘기는 안 듣고 있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좀 이렇게 흥분하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아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확정적인 게 없는데 수사 자체는 지금 보면 김만배 은닉 재산이 줍니다. 그다음에 쌍방울 자체도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헬멧맨 이거는 이재명 대표 연관이 있는 것들은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 김만배가 은닉을 했는데 저 돈이 어디로 갔을까? 저게 유동규한테 갔을까? 남욱한테 갔을까? 아니면 다른데 어떤 누구에게 갔을까인데 이 자체가 쌍방울은 이재명이다. 이런 연관식을 연상케 하는 것은 옳지 알겠습니다.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 의심을 갖고 일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어찌됐든 검찰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에 과연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김 씨의 이 대표가 지금 청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들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확대될지 몰랐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압박이 김만배 씨의 마음을 흔들어서 지금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된다면 화천대유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뭐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근데 네. 어찌됐든 지금 남욱 씨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른바 폭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유일하게 김만배 씨만 사실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사실 남욱 씨의 진술 같은 경우도 확실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진술들이 많았고 네. 결국 김만배 씨가 인정을 해줘야만 그동안의 폭로들이 좀 유의미해질 수 있는 그 지점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지점에서 김만배 씨가 제대로 뭔가 확인해주거나 거기에 동의해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뭐 우리에게 공개되는 것이 한정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남욱 씨, 유동규 씨 이런 분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 그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합치가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김만배 씨만 유일하게 이제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증거 능력을 상실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조력자를 체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력자들과 관련해서 결국에 김만배 씨를 좀 더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좀 제시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김만배 씨가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 뭐 그런 거 궁금해지는 대목이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검찰이 그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검찰이 찾아낸 게 800억 정도고 100억 정도 해봤자 900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에 검찰이 대략 그 이 화천대유나 이런 데에서 얻은 수익이 4,400억 정도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직도 수천억 정도가 어딘가에는 있거나 아니면 김만배 씨가 이미 썼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아마 김만배 씨가 이 100억뿐만 아니고 네. 아직도 수많은 돈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을 것이다. 그럼 김만배 씨가 입을 안 여는 이유는 그걸 나중에 뭐 이제 감옥 갔다 와서 나중에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이제 검찰은 그걸 최대한으로 많이 찾아내겠죠. 그래서 김만배 씨가 만약에 더 가져갈 것이 없다, 이제 뭐 다 검찰한테 뭐 어찌 보면 다 들통이 났다, 아마 그 순간이 돼야 입을 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게임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